하이신 씨와 함께하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 대입 코디네이터 데코디 용티 영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랜 고민과 어떤 회의 끝에 채널을 하나 개설하기로 했죠. 네, 그래서 입시 저희가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로서 이 학생들 많이 접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단순하게 점수만 올리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그 너머의 본질을 좀 꿰뚫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지름길을 좀 설계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하나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채널을 만들었고 뭔가 설명회처럼 딱딱하게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해드리는 게 아니라 캐주얼하게 풀어서 전해드릴 테니까 꼭 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구독자가 아직 한 명도 없는데 금방 생길 거니까.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구독자명들을 또 저희가 이벤트로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댓글 이벤트로 한번 첫 이벤트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우리 예비 구독자분들께 소개 먼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하이신 씨 목동에서 강의를 9년째 하고 있는 강사 유영호 용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하이신시 학원에서 9 곱하기 2가 18이죠. 그 2배만큼 강의하고 있는 하이신시 학원 아이비만 영선입니다. 네, 저희가 일단은 한 두세 가지 정도를 먼저 채널의 어떤 컨셉을 잡아서 채널을 정보들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첫 번째가 저희가 준비한 게 아무래도 내신 분석이잖아요. 네. 저희가 이 지역에서 오래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목동, 양천구, 강서, 구로 그리고 크게는 광명까지 많은 학생들을 지도를 하고 있는데 각각의 주요 학교의 포인트를 잡아서 어떻게 내신 대비를 하면 좀 효율적일까 요거를 전달해 드리는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그 다음은 입시 트렌드 어떻게 하면 입시에 앞에 이제 영 선생님이 말해주신 것처럼 트렌드가 무엇인가 그래서 트렌드가 좀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되게 드릴 수 있는 저희가 정보들이 많습니다. 물론 당연히 어떤 설명회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어디에서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겠지만 그거 사실 이렇게 뭐 만들어서 보내드려도 사실 잘 안 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편하게 어떤 뭔가 팟캐스트나 라디오처럼 그냥 틀어놓고 흘러 듣다 보면 좀 익숙해지게끔 그런 채널을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이 주요 학교에 대한 내신 분석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저희 학원에 좀 많은 학교들과 이 주변, 양천, 강서, 영등포나 혹은 광명 지역까지 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입시 상담소라는 것들도 좀 저희가 운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이죠? 성적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학생들도 있고 그다음 뭐 자녀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 근데 자녀분들이라 그러면 엄마 아빠만 보는 채널 같잖아요. 그래서 앞에 학생 이야기잖아요. 아 그래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 두 분의 어떤 고민에 대해서 그 두 분의 고민에 대해서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아는 선에서 어떻게 하면 성적을 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풀어드리도록 뭔가 하겠습니다. 성적에 대한 고민, 예를 들어서 뭐 제일 많이 하는 고민들 있잖아요. 정시와 어떤 수시의 선 사이에서 그다음에 어떤 성적을 특히 뭐 저희가 둘 다 영어를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 과목 관련한 성적을 올리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가 사실은 정해져 있잖아요. 저희는 보이는 그런 부분들을 상담소처럼 운영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컨셉이기는 하지만 하나하나씩 구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한테 제일 좋은 것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등이고요. 나중에 저희가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가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라이브 방송 합의된 거예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 뭐가 가능해지냐? 도네이션이 가능해집니다. 저희한테 응원비를 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돈으로 또 학생들한테 이렇게 잘 베풀고 순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들을 해보도록 할 테니 많은 좀 응원들을 금전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과정이 저희가 오늘 같은 경우에 주요 내신 분석들을 한번 진행들을 해볼 거고요. 그래서 세 학교 저희 준비했죠 오늘? 네. 오늘 경인고 그리고 배감고, 광명의 북고 이 세 학교에 대해서 내신을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 일반적인 정보보다는 어떻게 하면 점수를 빨리 낼 수 있을까 그리고 킬러 문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고 예비고에 그거 좋다. 킬러 문항.
예비 고를 때는 무엇을 해야 이게 대처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임팩트 있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경인고등학교 먼저 한번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 어땠어요, 경인고? 중간고사는 일단 만점자를 먼저 얘기를 한번 해드리면 1학기 기말고사에는 100점이 한 3명 정도 있었다 이렇게 전해들었고 그다음 이번에는 100점자가 1명밖에 없습니다. 아, 거의 약간 상승이네요. 난이도가 약간 올라갔다. 제가 아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내공적인 사람인데 만점자가 제 학생입니다. 아, 그 얘기하려고 본인 성향까지 이렇게 깔고. 네. 어필해야 할까? 좋겠네. 부럽네. 부럽네 아주. 잘하는 학생이구나. 선생님이 잘해준 거고. 그러면은 범위는 비슷했나요? 거의 똑같죠. 범위는 항상 선배님이 아는 것처럼 교과서 2과, 그리고 모의고사 한 해도 뭐 일치랑 장문이 빠지니까 18개 정도 들어간다. 18개. 이렇게 보면 기본적인 영역들 거의 다 들어간다고 그렇죠. 생각하죠. 그러면은 그 중에서 저희가 뭐 너도 나도 잘 맞히는 문제들 말고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저희 이제 학생들 발목 잡는 유형. 그죠? 그런 거를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험지를 저희가 띄워드릴 텐데 시험지 한번 보시면 6번 문제 있거든요. 6번 문제. 6번 문제 봐주시면 네네네. 영영풀이 문제입니다. 아, 영영풀이 문제인데 학생들이 5주 동안 이제 교과서든 모의고사든 지문을 공부를 하면서 충분히 숙지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익숙한 거지 이해를 안 한 걸 수도 있거든요. 익숙함에 착각을 하죠. 눈에 익은 거예요. 그렇죠. 본인은 안다고. 네네. 근데 그런 전제하에 교과서의 단어 뜻과 본인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 뜻이 분명히 다른데 그걸 캐치하지 못하고 이제 손질을 고르다가 오답이 발생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그냥 그 열심히 외웠다고, 그러니까 최근 트렌드잖아요. 열심히 외웠다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학원이 일단 내신 대비를 진행을 할 때 학생들을 다 한 명씩 불러다가 1대1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역질문하면서 좀 체크를 해주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짧더라도 꼭 필요한 거죠. 그죠? 그 과정을 안 하면 애들은 그냥 된 줄 알아요. 뭔가 아는 줄 알아요. 근데 이제 그 맹점을 잡아줘야 하니까 그 포인트를 잡아줘야 본인의 어휘랑 지문의 어휘가 일치된 상태로 시험을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또 어떤 게 조금 좀 변별력을 낼 만한 문제였었을까요? 13번도 비슷한 영영풀이 문제였고 13번. 네. 둘다 복수인 네. 것처럼 이제 복수 정답으로 나오다 보니까 애매하면 여러 개 틀리는 보기. 경우가 생기는 거죠. 네네. 하고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 영영풀이의 그 정의에 들어간 단어도 모른다면 이제 손을 대지 못하거나 그렇지. 시간 소모전의 상황이 생기니까 그게 조금 어렵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렇잖아요. 저희가 얘기하면서도 이거는 한 중위권, 우리가 지금 등급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5% 안쪽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아니면 아예 접근을 못할 거예요. 해석도 안 되고. 맞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습과 좀 점검이 계속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그 30번 문제도 한번 얘기했었죠? 30번 문제. 이거는 사실은 함축 의미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예시를 찾아봐라. 여기 보이시죠, 문제? 그 예시와 관련한 부분인데, 이것도 선택지와 관련한 부분에 해석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사실 접근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30번이 요즘 학교 시험에 트렌드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옛날 경인이다라고 하면 어법이랑 어휘만 그렇지. 준비를 하면 옛날 되는데 경인고등학교를 무시하는 발언은 아닙니다만, 지나간 경인들을 봤을 때 9년 했고 저희가 18년 됐으니까 지난 시험들을 봤을 때 뭐 한 3년 4년 전만 해도 멀지 않은 과거에도 잘 외우면 그래도 90점 이상들은 맞아오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글 자체를 이해를 하는 걸 요구를 하니까 이 문장이 왜 있지?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뭐지? 이런 것들을 학생은 지나가잖아요. 앞에 저희 학원에 일단 강점이었던 것처럼 역으로 물어봐줘요.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런 것들을 확인해주지 않으면 일단 손지 분석도 안 되고 그냥 시간만 뺏기다가 이제 문제를 못 푸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좀 솔직한 얘기를 좀 하자면 제 생각도 그렇고
경인의 내신을 조금 더 높은 점수나 등급을 맞으려고 간다는 학생들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꽤 많았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사실은 그게 먹히진 않는 것 같아요. 경인도 그 주변에 잘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몰리기도 했고, 그걸 선생님들도 아니까 문제 난이도를 이만큼씩 좀 올려버렸고, 특히 지문의 난이도나 혹은 뭔가 낼 만한 어떤 범위들은 거의 똑같잖아요. 모의고사, 교과서 이런 식으로. 그걸 바꾸지는 않았으니까 경인이 이제 선택지 난이도를 올려버렸다. 결론은 그런 식이니까 내용에 대한 점검, 문법뿐만 아니라 내용에 대한 점검들도 1대1로 오히려 역으로 좀 질문들 해가면서 이렇게 점검하는 방향이 좀 필요하다 요거네요. 그렇죠. 경인고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경인고의 어떤 뭔가 킬러 문항들을 봤을 때도 그렇고 실제로 어떤 변화해가는 트렌드에서도 기존의 준비가 잘 돼 있지 않았던 어법이나 해석 능력이 잘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점수를 맞기가 힘든 시험이 돼버려서 경인고의 내신 따라간다는 말은 이제는 틀린 말이다. 그래서 거기서 경쟁하려면 좀 기본기를 갖추고 가야 되겠다. 또 가서도 시험을 잘 보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역점 경기 디테일한 점검 그리고 어휘 관련한 부분에 대한 챙김이 필요하다. 그 정도로 결론 내릴 수 있겠네요. 경인고 요 정도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배강고등학교 배강고 내신 분석들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강고 볼까요?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시험 유형 아시죠? 배강고? 네. 배강 첫 페이지 단어? 네. 단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배강고는 단어장을 쓰잖아요. 단어장이 계속 이제 뭐 학교마다 바뀌고는 있지만 그래도 비슷한 수준의 단어장을 계속 쓰는데 올해 뭐였죠? 올해는 부스터 복합. 부스터. 그래서 아마 10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번 시험에도. 그죠? 객관식 9개, 서술형 하나 이렇게 등장했었는데, 서답형 하나 등장했었는데, 기본적으로 배강 같은 경우는 내신이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이거 외워야지 하면 단어하잖아요. 맞아요. 분명히 거기서 점수 까먹습니다. 방심하는 애들이 놓고 있다가 뱀돌 당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어휘력이 좋다고 해도 방심할 수가 없다. 왜냐면 이게 그냥 뜻 물어보는 이유가 아니라 여기 보이시죠? 띄워놓은 것처럼 뜻을 물어보는 류의 문제들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유의어, 반의어, 그 다음에 빈칸 집어넣기, 그리고 서답형 문제를 보면 문장 안에 채워넣기 같은 것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은 신경 많이 안 쓰면 여기서 점수 까먹고 출발하니까 등급 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여기에 단어 읽는 순간 등급 내려가는 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바로 뒷 문제 이거 애들 멘탈 흔들었던 문제 그거네요. 10번 11번. 네. 그렇죠. 일단 이게 중간이 빠져있기 때문에 지문에 대한 숙지가 중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느냐 이게 10번에 요거 B 부분. 그렇죠. 이 B 부분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하냐 이게 캐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거에 대한 함의 버전으로 해당하는 사례를 골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이게 사실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계속 봐왔던 부분이고 실제로. 근데 똑같이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한 번도 본 적 없는 문장들을 해석할 수 있느냐 거기에 포함해서 어떤 내용 차원의 추론 능력까지도 좀 물어보고 있으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죠. 조금 물론 뭐 시상위권이야 뭐 다 맞힐 수는 있겠지만 그죠? 또 그리고 10번이 10번이 11번이랑 세트 문항이었죠 이거. 네. 그죠? 11번 어법이었네요. 근데 11번 뭐 어법 문제 같은 경우는 충분히 대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변형이 일단 심하지 않고 그리고 저희가 아는 질문에서 나왔기 때문에 얘는 커버가 되는 부분이에요. 어차피 저희가 무조건 맞아야 하는 문제인 거죠. 어차피 저희가 막 외워가지고 푸는 문제를 1차로 하지만 실제로 그걸로 끝나지가 않잖아요. 뭐 변형에 계속 저희가 준비를 시키기는 하니까 아마 이 정도는 대처가 됐을 것 같은데 근데 12번 문제는 그런 이유가 아닌데요. 이게 진짜 배감에서 킬러 유형이에요. 이번에 나온 것들 제가 보기에는 이게 킬러 문항이고 왜냐면 기본적인 어법에 대해서 개념이 잡혀있지 않다면 본인들이 보지 못한 문장인데 분석해서 그죠. 이거 뭐 교과서나 모의고사 범위 안쪽에 있던 문장이 아니죠. 그렇죠. 임의로 내신 문장이죠. 그렇지. 그러면은 문법적인 어떤 뭐 교과나 모의고사 범위에 있었던 문법 이론이 탄탄한 상황에서 그리고 어떤 변형에 대한 대처까지를 연습해야 된다 이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냥 문법을 잘해야 되네. 그죠? 그래서 예비고일의 어떤 기간이라면 그때 어법에 대해서 2회도 3회도 이렇게 돌리는 게
무의미한 게 아니거든요. 어. 어떻게든 반복하고 숙지시켜야 이러한 타입의 문제를 대처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어법은 진짜 꽉 잡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중등 때 저희가 공부를 하던 방향에서는 사실은 이런 식이었잖아요. 물론 틀린 것들 고쳐넣기 이런 것들도 있지만 문법의 어떤 용법이라든지 뭐 용도 자체를 물어보는 그런 것들 무슨 용법이 올바른가 아닌가에 대한 그런 류의 문제들이 많았을 거예요. 밑줄 친 대충 용법이 다른 하나를 고르세요 이런 거. 근데 사실 고등학교 시험에 그런 류의 시험은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등장하지는 않으니까 오히려 그런 사용 용례를 정확하게 외워주는 거, 공부하고 그다음에 좀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좀 필요한 시험이겠네요. 근데 이 12번은 진짜 까다롭긴 하네요. 본 적 없는 문장들을 이렇게 랜덤한 것들을 풀어내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 좀 돼야 할 수 있는 것들이라서 그리고 또 2개 고르래? 아유. 그죠? 쉽지 않다. 그죠? 그리고 뒤에 넘겨보시면 3쪽인데 3쪽. 요거 5문항 걸려있던 건가? 4개인가요? 4개는 184개, 그다음 서술형 하나. 그렇지. 서답형 4개일까요? 그러면 5문제가 걸려있는 문제. 사실 이거는 시간 싸움이잖아요. 근데 그죠? 좀 토나오는 게 시험지가 영어로 빼곡합니다. 그 특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른 학교보다 뭔가 글자체 포인트가 작은 것 같아요. 얘네 배감이 가만있습니다. 배감이 A4로 주나요? B4 사이즈인가? A4 같아. 왜 A4 같아요? 그죠? 배감을 시험지도 A4 주고 그러면 이대로 볼 건데 그지? 이 울렁증 생기는 거야. 그죠? 근데 제 생각에는 저희가 분석을 하면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15번, 16번은 사실은 선택지가 조금 길긴 하지만 저희가 이거 교과서잖아요. 네. 이 정도 내용이라면 읽지 않고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근데 그게 진짜 맞는 얘기예요. 근데 학생 입장에서는 뭔가 안다라는 전제하에 대충 공부하다가 그거 아까 계속 그 부분이랑 계속 뭔가 맥락이 맞닿는 부분이네. 그러다가 뭔가 딱 시험에 들어가면 쫄리니까 처음 문장부터 읽으면서 문제 풀려고 하거든요. 그럼 이 시간 안에 이 시험을 언제 잘해고 그래. 그러니까 완벽하게 숙지된 상태에서 주제 풀어내요. 어차피 내용이 요약이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저희 주제문 연습 많이 하잖아요. 요약하기도 요즘 그 요약 트렌드 아시죠? 그 요약 문제야 문장 만들기 있잖아요. 단어 2개 본문에서 찾아서 2개 하나씩 넣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들을 많이 출제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거를 진짜 푼다는 생각을 하면 이거는 깝깝하겠는데요. 출제자의 의도는 시간 한번 엄청 오래 걸려봐라 요거였는데 매기는 거네. 그쵸. 애들을 매기네. 그치. 근데 좀 잘 준비된 친구들 같은 경우는 툭툭 치면서 그렇지. 안 보고 풀어야 돼. 그죠? 그래야 돼 이거는. 그리고 어법 문제 있었고 그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말 있었고 이것도 본문이랑 똑같았나요? 달랐죠? 네, 본문의 변형이 됐는데 어차피 저희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한글이든 영어이든 그 빈칸에 뭐가 들어가는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는 어휘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다. 다만 이 문제는 시간 배분 제대로 못했으면 아마 시험 전반이 아마 흔들렸을 거다. 그렇죠. 그래서 좀 까다로운 문제다. 그 정도 볼 수 있겠네요. 배감 까다롭습니다. 사실은 배감이 저희가 이야기하는 우리 강사들끼리 하는 얘기들로는 범위에서도 그렇고 어떤 문제 유형도 좀 정석적이잖아요. 그죠? 범위가 교과서 2과에 모의고사 1회 정도, 그 다음에 단어장 쓰고, 그리고 가끔 문법 나오는 프린트 같은 거 한 장 정도, 그 정도인데 문제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깔끔해요. 좀 너무 더럽게 애들을 좀 진짜로 저희가 아까 좀 유하게 말씀드렸지만 진짜 먹이려는 유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중 좀 이 부분에서 가장 어렵게 낼 수 있을 만한 게 뭔가 욕먹지 않고 그 선을 사실은 배감은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 맞는 친구들은 그 중에도 막 97점, 100점이 나오잖아요. 배감은 까다롭고 어렵고 시간 많이 걸릴 거다 함에도. 그래서 배감 분위기가 요즘에 봤을 때는 그 주변에 저희 그 정남고개라고 하죠? 서울터미널 중심 그쪽에서 봤을 때 남고는 싫고 양천고 또 여고 그지 여고는 싫고 금옥여고 그래서 조금 더 나는 공부하는 분위기를 잡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그래서 거기 많이 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등급 따는 게 또 조금 쉽지는 않다. 근데 다만 학업 분위기가 나는 좀 나한테는 좀 작용한다.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라면 배감을 가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비고일 과정에서 가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 좀 하는 분위기다. 배감은. 그리고 문제도 보면 괜찮습니다. 깔끔하고 그죠? 대신 학생들 입장에서 시간 관리
요것들도 좀 신경 많이 써야 되겠네요. 자, 배감 요 정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번에는 광명. 광명 붙고. 광명의 3대장을 보고 계세요. 광명 3대장. 광명 3대장이면 일단 오늘 붙고 나서니까 붙고 얘기. 그 다음에 진성 나와야죠. 또 하나 뭐예요? 광명. 광명. 근데 광명고는 범위가 많지는 않지 않나? 범위가 많지가 않은데 요즘 이제 고1로 말씀을 드리면 시험 범위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고3 거의 어떤 수능 특강, EBS 연계교재를 1학기 중간부에 썼고 맞아. 이런 걸 보면 까다로운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범위에 비해서 문제가 많이 까다로워서. 그렇죠. 근데 이 북고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범위가 많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기존에 이제 다른 학교들은 일반적으로 요즘 모의고사를 쓰잖아요. 최신 모의고사. 그렇죠. 뭐 25년, 뭐 6월, 9월 뭐 이런 식인데 광명은 올림포스 교재 쓰면서 그거 다 기출됐던 문제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뭐 23년 이번 기준으로 23년 9월 모의고사, 23년 6월에 나왔었던 거, 또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섞어서 하니까 그리고 또 좀 치사해요. 학교 선생님들 좀 열받는 부분이에요. 그거 뭔지 아시죠? 안 알려줘. 문제 번호를 늦게 알려준단 말이야. 진도를 뭔가 학원 좀 친화적인 분위기로 학생이 일찍 데뷔하고 그래, 이런 그거 싫어해. 과정이, 그죠? 나쁜 게 아닌데 그러니까. 너무 진도가 늦게 나오니까 데뷔할 기간은 없고 숙지는 덜 되고 맞아요, 미흡한 맞아요. 상태에서 시험 보기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게 무슨 어떤 학교가 그러려면 범위 내에서 이걸 뭘 좀 더 어렵게 내고 참신한 문제를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야지. 좀 열받는 부분입니다. 혹시 광명북고 관계자 보고 계신가요? 보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려면 그냥 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광북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범위가 이번 기준으로 22지문 22지문의 교과서 한 거였던 것 같아요. 교과서가 빠지기도 하고 실제로. 그러면 그렇게까지 사실은 많은 지문은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가 좀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이거죠. 나머지 문제들은 좀 형이 할만해. 근데 아시죠? 그거. 필러. 필러 문항. 그 서술형 문제들. 논수령이에요. 맞아. 논답형인가? 그죠? 광명북고는 가만있어. 논수령이야? 제가 지금 방금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러네. 논수령. 이 논술형이라고 되는 요 문제들이 진짜 열받습니다. 보시면 아마 이 지문 띄워가지고 그냥 네이버나 구글링 해보시면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거 다 지문들 바꿔놨어요. 보통은 지문이 그대로 있고 예를 들어 빈칸 문제면 그 부분만 바꿔갖고 문제를 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북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예 지문을 계속 살짝씩 건드려 놔. 그래서 애들이 좀 뭔가 좀 덜컹거리면서 읽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는다 이 얘기죠. 근데 거기서 이 2번 지문 같은 경우는 논수령 2번이죠. 네. 중반부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을 컨버스리브 이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바꿔놓긴 했는데 사실 이거는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좀 할만했다. 조건에 보면 단어를 주어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눈에 익은 대로 뭔가 접근을 한다면 적을 수는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근데 그건 있어요. 기본적으로 문장을 적고 나서 이게 문법적으로 올바른가에 대한 점검을 하는 능력 정도는 있어요. 그죠? 그게 좀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근데 열받는 문제는 뭐냐? 논수령 3번이죠. 저희가 이거 같이 분석하면서 얘기했던 것들도 일단은 저희가 출발하는 부분에서 띄워보겠습니다. 여기 원문 이거 보이시죠? 화면에 나갈 겁니다. 원문에서 지금 나오고 있을 거예요. 원문에서는 어떻게 출발했냐? however 하는 절로 출발했었는데 여기는 보시면 regardless라고 했으니까 전치사로 해서 전명구로 바꿔놓은 상황.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절의 구조를 기억하고서 외워놨던 학생, 기본적으로 외우잖아요, 저희가. 그랬던 학생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헉 하는 거예요. 여기다 그냥 주어동사 써도 되나 이런 느낌? 그죠?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았을 거다, 분명히. 그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그 안쪽에서 제일 항상 열받는 조건이 뭐잖아요? 필요할 경우 뭐 단어의 형태를 변환시켜라. 그래서 실제로 어떤 동사를 씀에 있어서 저희가 맨날 수업하고 점검하는 그거 수, 시제, 태와 관련한 부분 뭐 이런 것들까지도 점검이 가능했어야 맞힐 수 있는 문제다. 맞습니다. 그래서 변형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변형 자체, 지문 자체를 아예 바꿔놨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떤 심적 부담감도 있었을 거고 거기서 어떤 전통적인 문제들의 어떤 일반적인 유형들을 풀어가면서 생겼을 자신감도 아마 거기서 또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어려운 문제를 선별해서 푸는 학생들이 아니라면 여기서 방황했다 뒷문제 다 날아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한 문제 더 얘기할 소리가 있었죠? 9번. 9번 문제 저 앞쪽에 어법 문제가 있는데 아, 진짜 그렇지. 특이점이 있어요. 이거 그거잖아요. 선택지 밑줄이 없어. 네. 그죠? 뭐 하다못해 어떤 구나 절 정도까지 밑줄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문장 없습니다. 앞에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번호만 있어요. 그래놓고 또 열받게 복수 선택이야. 문장에 틀린 부분이 있는 개수를 고르래. 아하. 이게 시간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아, 그렇죠. 근데 9번만 그럴 것 같은데 옆에 10번도 동일한 음. 위험으로 출제가 됐거든요. 음. 이 두 문제가 어법이니까 음. 할만해 음. 하다고 생각하면서 접근할 수가 없어요. 포인트가 없으니까 그치, 마침표부터 마침표의 모든 문장을 분석하려고 하면 눈에 익은 것만으로는 커버하기가 쉽지 않은 시험인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사실은 저희가 그 A, B, C, D 선택지만 돼도 그죠? 뭐 틀린 것들을 모두 고르세요 패턴 있잖아요. 그건 정도만 됐어도 아마 요거 해서 추려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정답에 가까워지는 시간이 좀 짧아질 텐데 근데 이런 식이면 당황스러운 거지. 본인이 맞게 골라놓고도 개수가 이게 맞나? 뭐 그런 식으로 가니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다. 학생 입장에서는 문제가 평이한데 이 네 문제를 맞추지 못하면 일단 본인이 1등급 안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이거를 그렇죠. 인지할 수 있는 시험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대비를 시키느냐 이게 강사의 역량이 많이 달려있는 것 같아요. 이 그러니까 부분에 대해서. 이 어법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암기로 맞힐 수 있는 선이 이제는 한 6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한 60도 안 돼요. 한 절반 정도가 외워서 맞힐 수 있는 만큼이고 그 나머지들은 사실은 역량이 필요하다. 개인의 역량이. 근데 그 개인의 역량이라는 것들이 갑자기 내신 기간에 생길 수는 없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점검, 확인, 어떤 체크 이런 것들에서 응용하는 것까지도 점검을 해주고 그리고 단순하게 영작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걸 어떻게 고쳤을 때 이유가 뭔지 그리고 선택형 문제가 나오면 잘 골랐네 끝 이게 아니라 왜 여기서 얘는 안 되고 얘는 되는지에 대한 어떤 이유의 점검 이런 것들까지도 좀 챙겨야 돼. 그래야 복고에서 좀 그래도 좀 점수를 맞을 수 있을 만한 그죠? 최상위권 학생들은 어떻게든 잘할 학생이고 어디 가도 잘할 학생들. 그렇지. 근데 저희랑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어쨌든 본인 실력보다 좀 더 좋은 점수가 나오고 아니면 동실력자 친구들보다 뭔가 성적이 잘 나오려면 이거 진짜 디테일하게 봐줘야 돼. 그냥 문제 풀고 땡, 뭐 풀고 땡, 채점하고 그렇지. 땡 그건 이런 안 느낌으로 돼요. 갔다가는 점수가 나올 수가 맞아. 없어요. 이거 그리고 디테일의 싸움이 됩니다. 그거는 사실 그냥 집에서 해도 되잖아요. 맞아요. 혼자서 그냥 집에서 해도 되는 거고 그거는 우리가 준비시켜줘야 되는 과정, 강사들의 준비 과정에서 별로 사실은 유익한 부분은 아니다. 그러면 저희는 개인적인 점검 그리고 본인이 그러면서 또 좀 더 학생 입장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본인이 모르는 것들을 체크해 와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과제를 많이 내주죠. 그렇죠. 몇 개 준비해와라 어느 부분 이렇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 필기를 그대로 흉내낼 수 있음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시킵니다. 왜냐면 그게 포인트들이니까. 그래서 그걸 빠르게 잡아낼 수 있으면 그 다음 문제에서 조금 더 시간을 줄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국고도 사실은 단어도 있고 또 뭐 교과서가 뭐 빠질 때도 있지만 들어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거기에 또 프린트 또 모의고사 문제 들어가는 것들이 연도가 좀 뒤집박죽이라 그러니까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들만 챙긴다 하다가도 어느 날은 또 갑자기 도표 문제 내용일치 문제 실용문 이런 데서도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냥 전방위적으로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암기로만 끝나는 상황이면 아마 100점에 한 70점 정도 그러면 사실 2등급 끝선에 걸려있을 겁니다. 그죠? 이번에 최소한 한 2점 이상 맞았어야 10번 안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국고 시험들도 미리 변형에 대한 대처를 준비하는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명국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래서 저희가 새 학교의 내신 분석을 진행하면서 오늘 준비한 것들을 좀 맞춰볼 건데요. 어떠셨어요 오늘? 오늘 처음이라서 긴장을 조금 많이 한 것 같고 아니야. 생각보다 잘하던데? 진짜? 나쁘지 않았어. 나는 사실 죄송해요. 이럴 줄 알았는데 이거 NG 아니에요? 아니야. 그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깔끔하게 잘하시는데요? 약간 방송이 좀 맞으시네. 체질이네. 그쵸?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봐. 긴장이 아직 덜 풀렸어.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준비를 좀 해봤고 다음 주에도 저희가 한 주에 한 번씩은 업로드를 하실 거죠?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한 주에 한 번씩. 저 항상
약속?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한 주에 한 번씩은 저희가 업로드를 해서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로 내신 분석을 좀 진행을 해볼 텐데 새 학교 준비하고 어디죠? 양천이랑 구현이랑 신도림 아, 요 세 학교 저희 학원의 어떤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학교이기도 그렇죠. 하니까 양천 저 아시죠? 저희 집 어딘지? 양천구 앞에 항마을 1단지 살고 있습니다. 양천구 많이 와주세요. 저는 신도림으로 이사 갔어요. 뭐야 이사를 갈 거라 뭐 예정을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멘트 있잖아요. 힘차게 준비한 마무리 멘트 요거 들려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멘트 하시죠. 대입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설계하세요. 데코디네이터 데코디 이거 맞춘 거 맞아요?